안녕하세요. 지계수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거 들으면 막, 또 코인 얘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블록체인 밖으로 나와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마치 게임 속 골드가 현실 세계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테더는 1달러. 이렇게 가격이 고정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어제 100만 원이었는데 오늘 80만 원이네?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1대1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럼 그냥 달러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게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은 100골드, 방패는 200골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돈밖에 없습니다. 칼을 사려면 골드를 사야겠죠? 칼을 쓰다가 팔았습니다. 100골드를 받았는데 방패를 사려면 또 200골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번 원화를 골드로 바꾸고 골드를 원화로 바꾸면 너무 귀찮잖아요.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냥 골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골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고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무려 2,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00조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미쳤죠? 그 중에서도 테더, 즉 USDT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서클, 그러니까 USDC가 2위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떻게 1달러를 유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테더에 1달러를 넣으면 테더는 그 1달러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리고 1USDT를 발행해 주는 거죠. 반대로 1USDT를 가져오면 국채를 팔아서 1달러를 돌려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팔릴수록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개꿀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암호화폐 쓴다고 USDT 사면 사실상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2024년에만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 이상의 미국 국채를 매수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미국채 안 산다 이러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땡큐 베리 머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볼까요? 트럼프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무역 적자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은행 자회사거나 자격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고 준비금도 1대1로 맞춰야 하고 정부 감독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미국 중소기업의 72%가 명확한 규제만 생기면 암호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겠고 이랬던 게 이제 확실한 룰이 생기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간이 화폐를 막 발행하면 우리 통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만약에 카카오페이 코인, 네이버 페이 코인 이런 게 막 나오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CB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 즉 CBDC를 만듭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 디지털 원화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민간의 혁신성은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신뢰는 정부가, 편의성은 민간이 이런 역할 분담인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금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CBDC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걸로 실제 결제를 해보는 겁니다. 디지털 바우처도 만들어 보고 실시간 정산도 해보고요.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 지금처럼 카드로 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바우처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겠죠. 해외 송금도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은 은행 가서 복잡한 절차 거쳐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지갑 주소만 알면 24시간 언제든 보낼 수 있거든요.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고요. 자,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쪽에서는 대형 투자 은행들이 유망해 보입니다. 블랙록 같은 데서 이미 서클의 준비금을 운용하고 있고 JP 모건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높은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보안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지스케일러 같은 회사들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코인 거래소들도 수혜를 받겠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 금, 외환까지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걱정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네, 상업은행이나 지역은행들은 예금 유출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예치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들도 있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후발주자인 우리가 거기서 뒤집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특히 디지털 바우처, 전자상거래, 소액 결제 이런 분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자국 경제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뢰는 정부가, 혁신은 민간이 이런 협력 구조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CBDC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환전소 안 가도 되고, 온라인 쇼핑할 때 카드 번호 입력 안 해도 되고, 정부 지원금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보안 문제, 규제 문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문제 등등.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냥 또 다른 코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지계수였습니다.